지금 정수와 유리수 시작할 건데 요 단원이 보면 딱 갈리는 것 같아. 여기를 되게 쉽게 받아들이는 학생들도 있고 좀 오래 걸리는 친구도 있어 보여요. 자, 여기 보자. 일단 내용 읽기 전에 지난 시간 선생님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잘 봐야 돼. 이제부터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지난 시간에 선생님 인트로 수업 했죠. 일단 단원 이름은 정수와 유리수인데 선생님은 정수와 유리수 중에 정수를 먼저 잘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유리수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정수만 우선 좀 설명을 해볼게. 여기 있는 이 정자가 무슨 정자라고 했지? 이 이름을 잘 이해하면 내용도 더 도움이 많이 돼. 자, 따라해볼까? 가지런할 정자, 가지런할 정. 언제 쓰는 말이냐면 정리정돈한다. 이해돼? 정리정돈할 때 그 정자가 바로 가지런할 정자야. 가지런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수가 간격이 매우 일정한 거야. 간격이 모두 일정. 모두 같다. 그러니까 수와 수의 간격이 모두 가지런하게 일정한 거야.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직선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원래 쓰던 수직선이 0, 1, 2, 3. 자, 1, 2, 3 요걸 뭐라고 하지? 수에서? 여기를 자연수라고 하지. 그러니까 자연수도 이렇게 간격이 모두 1로 일정하지요. 맞아요? 그런데 정수는 뭐냐면 0보다 아래쪽으로도 크기가 1 차이 나는 수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랬을 때 0보다 바로 아래에 있는 값 얼마일까? 이걸 숫자로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1이라고 읽어. 그 다음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3이라고 쓰고 읽어. 이해됐을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부분을 만들어내면서 비교하기 좋게 우리가 원래 알던 자연수 앞에 플러스 기호를 이렇게 덧셈 기호를 쓰는 거야. 이해가 됐을까? 왜 어떻게 이렇게 쓰게 됐는지도 얘기해 줄게. 여기는 우리가 알던 자연수죠. 자연수를 정수에서 뭐라고 읽냐면 양수인 자연수래서 양의 정수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양의 정수, 양수. 자,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이 수들을 마이너스의 자연수가 붙어 있는 수거든. 그리고 이 영역을 우리는 음수라고 불러. 그래서 음수인 정수라 그래서 음의 정수. 뭐라고 읽어? 음의 정수라고 읽고 0은 그냥 0이야. 양수도 음수도 아니. 0은 그냥 뭐다? 0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전에 쓰지 않았던 음수라는 수를 도입하게 됐는데 그게 왜 도입이 되었냐면 바로 어떠한 값에서 기준이 되는 값을 0으로 놓으면 그 기준보다 작으면 음수, 그 기준보다 크면 양수로 놓기로 한 거야. 알겠을까요? 그래서 기준을 예를 들어 우리 지난 시간에 예를 몇 개 들었죠?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좋아요. 그러면 바다 높이를 해수면이라고 하는데 해수면 알아요? 해수면보다 높으면 그 위치를 뭐라고 말하냐면 바다부터 출발해서 높은 정도다. 이게 한자로 바다부터 출발해서 높은 정도. 해발고도. 보통 산의 높이 같은 걸 해발고도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러면 바다보다 아래 있으면 해적. 높이도 있고요. 온도에서 0도. 온도에서 0도. 영하랑 영상. 그러니까 0도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 되는 거야.
0보다 위의 온도. 온도에서 여기를 온도라고 해볼까? 온도 중에 0도. 0도는 그 물이 어느 점? 섭씨 0도. 그러면 0도보다 아래에 있다 그래서 영하. 엘리베이터도 그럴 수 있다 그랬지.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그럼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그치? 기준은 뭐야? 1층이지. 우리나라가 조금 이상한 게 바로 위에가 1층이고 바로 아래가 지하 1층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근데 원래는 보통 엘리베이터들이 일반적으로는 여기를 로비층이라고 해. 0층. 지상에 딱 붙어있는 층을 보통 로비층이라고 하고 로비층보다 위에부터 1, 2, 3층 이렇게들 또 많이 표시를 해요. 아무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대부분의 값들은 이와 같이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보다 작은 값과 그 기준보다 큰 값으로 많이 나눠요. 뭐라고 해볼까? 용돈 해볼까? 돈? 돈은 뭐 용돈을 받던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던 직장에서 돈을 벌던 돈을 벌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것저것 맛있는 거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놀러도 가고 하죠. 쓰죠? 이해됐어요? 그럼 수입과 지출이 생기는 거야. 돈도. 이해됐어요? 그럼 수입과 지출을 이번 달을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200만 원 벌어서 150만 원 썼어. 얼마 남았을까? 50만 원 남았죠. 우리가 이렇게 돈을 쓰는 것도 내가 기준을 잡았을 때 수익 벌어들인 것과 쓴 돈의 차익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돈에서 0이면 번 돈이랑 쓴 돈이 같으면 0이 되는 거고 번 게 더 많았으면 이익이 되는 거고 돈 쓴 게 더 많으면 지출이 더 크면 뭐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또는 증가 감소라고 할 수도 있겠지. 나는 이번 달에 내 통장이 증가했고 감소했어요. 또 뭐도 있을까? 성적도 가능해, 성적. 성적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평균 점수. 평균 점수보다 높은 것. 이해됐어요? 평균보다 몇 점 높지? 아니, 또는 평균보다 몇 점 낮지? 인 거야. 이해됐을까?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은 기준을 잡고 기준보다 작으면 음수, 기준보다 큰 수를 양수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양의 값에서는 크기 비교를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내내 누가 더 어떤 수가 더 크지 이런 거 비교했잖아. 수의 크기 비교. 그건 있는데 일단 음수는 어떨까 좀 생각을 해보자고. 응? 그걸 생각할 땐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온도를 떠올리는 게 가장 좋아. 온도나 아니면 높이. 이해됐을까? 자, 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온도의 특징으로 정수의 크기를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좀 편한 방법인 것 같아. 자, 추우면 값이 어떨까? 값이 작은 거고 따뜻하면 더 따뜻하면 큰 거야. 이해됐을까? 생각해 보자. 영하 0상을 비교한다면 온도로서 영하가 제일 추워. 영상이 0보다 따뜻해. 이 기본적이야. 자, 1번.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거. 영하 3도와 영하 1도가 있어.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따뜻할까? 누가 더 추울까? 그렇지. 크기로 따지면 마이너스 1이 더 큰 거야.
이해됐을까? 자, 일단은 유리수는 정수를 이해하면 할 수 있다 그랬죠. 유리수는 똑같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있는 분수로 생각하면 돼요. 유리수는 따로 보긴 할 건데 한번 그냥 생각만 해보자고, 생각만. 자,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어. 온도로 따져봐도 이렇게 있어. 누가 더 클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클까? 크기로?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더 커.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3이죠. 마이너스 6분의 2죠. 어디가 더 추워? 여기가 더 추운 거야. 이해됐을까? 마치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처럼, 더 추운 것처럼. 오케이? 그래서 유리수를 좀 나중에 공부하는 거는 정수를 좀 정확하게 다룰 수 있게 되면, 정수를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유리수가 좀 더 편하게 이해가 돼요. 이해됐나요? 자, 여기까지 1차 개념이에요. 찍을래요? 영상 볼래요? 응? 자, 이제 책으로 보죠. 자, 책으로 공부해 볼게요. 보면 보충 설명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값을 0으로 하면 0보다 큰 것, 0보다 작은 것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보면 그 성질이 반대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음 같은 예라고 볼 수 있고, 자, 빈칸 한번 봅시다. 8명이 증가한 것을 플러스 8이라고 표현한다면 8명이 증가했어요. 플러스 8 그 값을 하면 5명 감소한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용돈 5,000원을 받은 것을 크기로 나타내면 플러스 5,000원. 그런데 3,000원을 쓴 거를 표현하면 마이너스 3,000원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양수와 음수로 구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리수 옆에 써 놓으세요. 유리수는 정의로 보면 유리수라고 하는 거는 A, B. 자, A는 0이 아니고 A, B는 정수. 이게 유리수의 정의예요. 쓰세요. 책에다 써놓으세요. 유리수라고 하는 건 A분의 B로 표현할 수 있는 수인데 정수분의 정수다. 이걸 훨씬 더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부호를 가질 수 있는 분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다가 이어 쓰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정수는 유리수에 포함됩니다. 간단하게 살펴볼게. 우리가 정수 중에 마이너스 2라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분수로 표현해 보면 1분의 2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마이너스 2분의 4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정수로 표현할 수 있죠. 0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냥 뭐 1분의 0도 0이에요. 2분의 0도 0이에요. 그 다음 뭐 3 같은 경우 당연히 할 수 있죠. 1분의 3 양수고 그치? 플러스 3이면 또는 플러스 2분의 6 정수도 유리수에 포함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게 있어. 0분의 분모가 0일 때 있잖아. 0분의 1은 존재하지 않는 수야. 이거는 이런 수는 없어. 분모가 0인 건 존재하지 않아.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요거까지 붙여서 이렇게 책 옆에 정리 좀 해놓으세요. 정수는 유리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정수는 유리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모가 0인 거는 아예 그냥 수책에 주는 걸로 해오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제 새로운 수의 특징을 배우면 이 수를 가지고 막 계산도 할 건데 그건 조금 천천히 할 거야. 일단 수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자, 아래 수들 중에서 해당하는 수의 특징을 구분하세요 인데 그 전에 요거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여기 별표 여기 선생님 따로 안 쓰고 이 관계를 놓고 그냥 설명할게요. 아까 유리수가 뭐라 그랬죠? 원래 정의는 유리수 하면 떠올라야 될 게 뭐라 그랬어? 대단히 중요해. 정수분의 정수야. 뭐라고? 정수분의 정수를 유리수라고 하는데 분모가 0이면 안 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런데 형태로 보면 모양으로 보잖아? 그러면 부호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있는 분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쉬운 방법이라고 했죠. 이게 원래 유리수가 가지고 있는 정의입니다. 정의.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근데 좀 더 편하게 표현하면 부호가 있는 분수들 뭐라고? 부호. 부호가 있는 분수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지요. 일단 정수에 대한 설명 끝났지. 정수는 원래 자연수를 양의 정수, 그다음 0. 음의 정수는 뭐냐면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는 자연수. 이게 음의 정수야. 알겠어? 정수는 유리수에 포함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유리수 중에 정수 아니면 이름이 있는 건 아니야. 유리수 중에 정수가 아닌 수는 그냥 유리수가 아닌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 이걸 보면서 위에 있는 기본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위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찾아주세요. 근데 밑에 이제 정답이 같이 보이긴 하지요. 양의 정수, 1번 양의 정수 뭐라고 한다고? 양의 정수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응? 자연수, 그렇지. 자연수. 1번은 자연수 찾기야. 음의 정수는 어떻게 생긴 거라 그랬지? 마이너스 붙어 있는 자연수. 그럼 정수는 뭐야? 음의 정수, 양의 정수에 0까지 있는 거죠. 양의 유리수는 뭐냐면 그냥 양의 수예요. 양수. 뭐라고?
양수 전체를 말하는 거야. 양수. 자, 정수가 아닌 음의 유리수라면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고 분수로만, 정수가 안 되는 분수로만 나타내는 수를 의미합니다. 1번부터 찾아볼게요. 양의 정수는 자연수라고 했죠? 봐봐. 중요한 거야. 8이 양의 정수인데 뭐냐면 플러스 기호가 있는 것 없는 것 얘는 같은 개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마이너스 부호를 만드니까 이 전에 있던 수들 앞에 플러스 부호를 같이 만들어서 붙여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플러스 부호가 있거나 플러스 부호가 있는 건 우리가 원래 알던 그 수들이야. 그래서 플러스 부호는 있어도 없어도 같은 수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두 번째 또 뭐 있어요? 플러스 3이 있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것. 여기 보니까 이건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인데 약분이 안 돼 있으면 약분이 된 상태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 수는 마이너스 3으로 고쳐놔 보세요. 자, 2번 볼게요. 자, 2번. 음의 정수면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는 자연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이고, 두 번째 아까 여기 약분 안 돼 있는 이 수가 있죠. 마이너스 3분의 9. 원래 크기는 마이너스 3이겠죠. 3번 정수. 3번 정수면 뭘 의미하느냐면 1번 답과 2번 답과 더해서 0까지. 그러니까 1번에 답이 2개 있었죠. 하나, 둘, 2번 답, 셋, 넷. 거기에 0까지 해서 5개가 3번 답이겠지. 4번 양의 유리수. 양의 유리수면 양의 값을 갖는 수들을 다 찾으라는 거야. 자, 한번 써볼게. 양수는 플러스 부호를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다 그랬죠. 괜찮아요? 그럼 다 불러봐. 8 있고 플러스 3 있고 플러스 1.3이 있어요. 자, 마지막 5번. 음수는 음수인데 봐봐. 음수는 음수야. 음수인데 뭐야? 정수가 아닌 음수. 뭐 있을까? 마이너스 2분의 7 한 개 있다. 구분할 수 있겠어? 좋아. 다시 한번 전체 복습 한번 간단하게 하고 기본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보자. 다시 한번. 자, 복습 이번엔 대답을 좀 하면서 가봅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수업 때 개념 잘 잡으면 이 뒤가 되게 편해. 한 달이 편할 거야. 우리 정수와 유리수 거의 한 달 동안 할 거거든요. 천천히. 자, 봐봐. 정수 복습. 정수의 정자는 무슨 정자? 정수의 정자 무슨 정자? 가지런할 정자. 자, 가지런할 정자가 쓰이는 말이 뭐가 있다 그랬죠? 정리정돈. 우리가 정리정돈 할 때 그 정자야. 정리하세요. 이게 가지런하다는 게 뭐냐면 간격이 일정하다 그랬죠. 간격이 일정한 수. 정리정돈 할 때 이 정자인데 간격이 일정하다. 간격이 얼마로 일정해? 그렇지. 간격이 1로 일정한 수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0부터 1, 2, 3과 같은 자연수를 썼다면 어느 쪽으로도 일정하게 확대가 되냐면 0보다 아래쪽 여기로도 1씩 차이 나는 수들을 만든다고. 그게 음수가 되는 거라 그랬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수체계를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얘를 읽을 때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읽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부호라는 거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에 있던 수에도 원래 수 1, 2, 3에다가 앞에 그냥 비교하기 쉽게 여기도 더하기 기호를 쓰고 읽을 때 플러스라고 읽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1과 플러스 1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1, 2, 3이었어. 원래 1, 2, 3이었는데 이쪽 음수라는 거를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음수랑 비교하기 위해서 얘랑 상대적으로 얘네 둘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보를 썼으면 여기다 플러스 보를 써주는 거야. 근데 원래 숫자 1과 플러스 1은 같다. 원래 숫자 2와 플러스 2는 같다. 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마이너스는 같을까 다를까? 마이너스 1과 1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마이너스 1과 1은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얘네 둘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앞에 있는 부호는 생략이 가능해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해. 생각을 해보자고 다시.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새로운 수가 이쪽 음수잖아요. 이쪽 음수 쪽인데 얘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니까 음수랑 비교하기 위해서 이쪽 원래 우리가 쓰던 수를 양수라고 부르고 원래 쓰던 수를 양수라 부르고 부호도 이렇게 도입해서 붙여준 것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원래 쓰던 수 앞에 플러스를 붙였다고 했잖아. 했기 때문에 플러스 1과 그냥 1은 같은 거예요. 플러스 2와 그냥 2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부호는 생략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그렇지. 숫자 앞에 붙어 있는 플러스 부호는 없앨 수 있어. 생략이 가능해. 근데 숫자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는 생략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얘는 없앨 수 없어. 그런 차이는 있다. 아시겠죠? 그럴 때 봐봐. 이렇게 마이너스 붙어 있는 전체 수를 음수라고 하고 플러스가 붙어 있는 수를 양수라고 하는데 특별히 일식 차이 나는 이 수들을 모두 정수라고 부른다. 이 별들. 오케이? 이게 도입되게 된 이유가 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기준이 되는 값을 0으로 딱 놓으면 그 값보다 큰 값은 다 양수, 그 기준보다 작은 값을 음수로 놓은 거야. 응? 이해됐어? 가장 대표적으로는 보통 뭐 평균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키의 평균을 예를 들어서 140 정도라고 해보자. 너무 작은가? 150 정도로 할까? 한 요 정도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키가 만약에 155cm야. A라는 학생의 키는 155cm야. 그러면 이 학생은 평균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얼만큼 커요? 5만큼 크죠? 그래서 A라는 학생의 키를 원래 크기 155라고 할 수 있지만 평균보다 5만큼 큽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야. 자, B라는 학생이 있는데 B라는 학생의 키가 148cm야, 만약에. 그러면 이 학생은 평균보다 커, 작아? 작지? 그래서 작은 것 기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B는 150cm인 평균을 0이라고 두면 B라는 학생의 키는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지.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세상의 대부분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은 양수와 음수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어. 아시겠어요? 아주 간단하게 부호가 붙은 수, 부호가 있는 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정수를 잘 다루면 유리수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다룰 수 있게 돼요. 자, 여기 별표예요. 요거 개념 숙제할 때 하셔야 되고 동건이는 조금 늦었잖아요. 영상 볼 줄 알지? 영상 앞부분에 선생님이 개념 숙제 해야 될 거 뭔지 이렇게 요약 정리해놨거든? 그거 쓰면 되고 책에 있는 내용으로 개념을 요약해서 쓰려면 양이 많아. 근데 선생님이 조금 정리해서 써준 것대로 하면은 꼭 필요한 것만 딱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수직선 방금 설명했죠? 그래서 요 밑에 수직선하고 확인 문제 이렇게 해서 쉬는 시간 설명했던 음수와 양수 수직선이죠. 이제 유리수로 만들어서 볼게요. 유리수는
부호가 있는 분수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면 잘 볼까? 여기만 이렇게 확대해서 볼게요. 먼저 볼펜 들고 정수 부분에다 별을 해봐. 이렇게. 이게 정수야 지금. 여기 보여? 정수에 집중해서 보고 이제 분수로 되어 있는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을 좀 표현을 할 건데, 자, 선생님 아까 양수 앞에 있는 플러스 부호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생략 가능.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냥 3분의 1이라고. 우리가 원래 알던 3분의 1은 어때? 0과 1을 몇 등분? 3등분 해서 첫 번째죠. 여기야. 응?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을 표현할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자, 마이너스 3분의 2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를 일단 3등분을 해. 응? 자, 0과 마이너스 1을 3등분해서 오는 첫 번째 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수. 그 위치로 보면 봐봐. 0과 1 사이를 3등분한 첫 번째 수가 3분의 1이었지. 0과 마이너스 1을 3등분한 첫 번째 수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어. 이해됐을까? 지금 보면 0으로부터 1까지 떨어진 길이와 0으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진 거리는 같죠? 거리, 0으로부터 출발해서 간 거리는 같지. 1 또는 마이너스 1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과 3분의 1도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같은 거야. 방향이 반대인 거지. 뭐라고?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다. 근데 뭐가 다르다? 방향이 다르다. 여기 선생님 이제 중요한 설명을 했는데 부호는 곧 뭐다? 부호는 뭐다? 방향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수직선에서. 응? 방향인데 마이너스는 어느 쪽? 왼쪽. 왼쪽, 오른쪽 구분할 줄 알지? 저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 그래서 플러스 부호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오른쪽 방향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를 표현하세요 라고 한다면 0과 마이너스 1을 3등분 한 다음에 0과 마이너스 1을 3등분 한 다음에 두 번째 수다 이렇게 읽어요. 할 수 있겠어? 이해됐어? 부호는 뭐다? 방향이다. 자, 요것도 개념에 포함할 거예요. 박스에서 써놓으세요. 박스에서 별표. 여기 다 지우기는 했는데 다시 요렇게 지금 써져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 이 점은 마이너스 3분의 1 0과 1을 3등분한 거 요거 요대로 개념 넣을 때 같이 그려주세요. 수직선을. 알겠죠? 앞으로 당분간 부호가 있는 수는 수직선으로 많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그 밑에 기본 문제 또 한번 봅시다. 다음에 대응하는 수를 표현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A부터 봅시다. A. A 하고 수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A 옆에 괄호를 쓰는 거야. 자, 보자. A는 자, 정수에다가 이렇게 별 표시를 해놓으면 정말 구분하기가 편하거든. A는 일단 양수야, 음수야, 부호가? 음수지.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0으로부터 출발하죠. 1 같죠?
근데 1과 2 사이를 지금 몇 개로 쪼갰어? 4개로 쪼갰네. 그러면 A는 2를 지나서 4등분한 것 중에 몇 번째 수? 첫 번째 수다.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을까? 1을 지나고 1과 2 사이를, 요게 지금 4분의 1씩이잖아요. 그치? 요 한 칸 한 칸이 4분의 1씩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2를 지나고, 마이너스 2를 지나고 4분의 1만큼 더 갔어요. 요렇게 표현한다. 그 다음 B와 C는 우리가 원래 알던 거야. 초등학교 3학년들도 해. 분수 처음 배우는 친구들. 그러니까 양수 쪽을 다룰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원래 초등학교 때 다뤘던 그 수다. 훨씬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B를 볼게요. B는 일단 양수니까 이렇게 플러스로 일단 써주고요. 근데 이건 뭐다? 생략해도 된다. 근데 일단은 지금 양수, 음수 구분하는 거니까 써줄 거고. B는 0과 1 사이를 몇 등분했어? 3등분 했죠? 3개로 쪼개준 것 중에 첫 번째야. 이게 B야. 여기는 원래 우리가 알던 수죠? 편하다고. C는 어떠냐면 양수야. 양수인데 어떤 양수냐면 2를 지나고 이제 2와 사이에 들어가는데 하나, 둘, 셋, 넷, 4개로 쪼갰네. 그럼 C는 2를 지나고 4개로 쪼갠 것 중에 세 번째 수. 4분의 1씩 3번 같죠? 그러면 양수는 원래 우리가 알던 초딩 때 했던 그 수야.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 이제 음수에서 여러분들 적응하셔야 될 부분이긴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양수는 조금 편할 수 있는 건 원래 우리가 쓰던 수야. 근데 음수가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자 보세요. 절대값 중요합니다. 절대값은 자, 밑줄 원점 사이의 거리, 대응하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A의 절대값이라고 한다. 좀 어려우니까 이거를 선생님이 지금 또 구분해 드릴게요. 절대값에 대해서. 자, 유리수는 부호, 괄호. 부호는 뭐라 그랬지? 아까 방향이라 그랬지. 부호와 절대값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려면 그냥 거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크기 또는 거리. 그래서 유리수는 수 하나에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방향이라는 것과 거리라는 것. 부호는 지금까지 설명했죠. 이제 절대값은 뭐냐면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리수는 플러스나 마이너스와 같은 부호 부분이 있고, 부호를 나타내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의 수의 크기를 나타내는 부분만 절대값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방금 수직선에서 있잖아. 방금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어땠어? 0으로부터 거리가 같았지. 거리가 같다라는 특징이 있었지. 이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우리는 절대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자, 볼게요. 여기 수직선이 있으니까 수직선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수직선 먼저 보면서,
절대값의 기호는 수를 기준으로 양쪽에 이렇게 벽을 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해. 수를 기준으로 양쪽에 이렇게 벽을 치잖아. 이 값이 바로 절대값의 기호야. 이거는 이 값은 절대값을 의미하는 거야. 이제 뭐라고 쓰면 되겠지. 볼게. 여기 잘 보면 마이너스 2가 이 위치에 있죠. 그럼 저 설명을 해보면, 자 봐봐. 마이너스 2라는 수의 절대값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지. 그러니까 0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졌는지만 보는 거야. 방향이 중요해, 안 중요해? 절대값은. 그렇지. 절대값은 방향을 빼고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만 따진다.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2가 돼요. 0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졌죠. 저 거리만 재는 거야. 아까 그런데 근데 양의 값 2는 플러스 플러스 부호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플러스 2로 바뀌어요. 원래 거리라는 건 마이너스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정도를 의미하잖아요. 떨어진 정도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이해됐을까? 떨어진 정도에는 방향이 없어. 예를 들어서 찬서로부터 선생님까지, 선생님으로부터 찬서까지 이런 방향 없이 그냥 너와 나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3이라는 수의 절대값을 물어봤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써져 있긴 하지만 이 3에는 부호가 생략되어 있죠. 플러스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걸 생략해 놓은 것 뿐이야. 그럼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까지 떨어진 거리는 얼마겠어? 3이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플러스 3이야. 0은 어떨까? 0은 0까지 거리가 얼마일까? 0은 그냥 0이지.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절대값의 특징이 보여. 자, 잘 보셔야 돼요. 음수의 절대값이 뭐가 됐어? 양수가 됐지. 근데 양수는 그 절대값이 뭐가 됐어? 양수이면서 자기 자신이 됐지. 그러니까 절대값을 이렇게 찾아보면 0과 양수는 어때요? 0과 양수는 어떻게 됩니까? 양수와 0은 뭐가 돼? 자기 자신이 그냥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지. 음수는 어때? 네. 음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음수는 양수로 바뀌어버리죠.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게 절대값의 특징이다. 오케이? 절대값은 뭐라고?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선생님 여기다 안 쓴 건 아까 우리 밑줄하고 박스 했잖아. 그치? 그거야. 다시 절대값은 뭐라고? 0으로부터 떨어진. 근데 너네 거리랑 길이를 구분할 줄 아니? 거리가 뭐고 길이가 뭔 줄 알아? 거리는 자의 길이라고 해? 자의 거리라고 해? 자의 길이라고 하지. 집으로부터 학교까지를 거리라고 해? 길이라고 해? 거리. 이게 뭐냐면은 요거 구분은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거리와 길이. 거리는 distance, 영어로 하면. 길이는 length가 돼요. 거리는 두 물체가 떨어진 정도야. 떨어져 있는 두 물체 사이의 그 정도를 말해요. 떨어진 정도. 길이는 뭐냐면
한 물체 안에 끝과 끝까지의 거리야. 이거는 이해할 수 있겠어? 길이의 뜻과 거리의 뜻은 구분해 봅시다. 요거는 써야죠. 요 부분은 써야 돼요. 동호회 한 번 더.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거리는 부호가 있을 수 없어. 떨어진 정도만 말하는 거니까. 알겠죠? 이게 절대값이야. 그래서 유리수라는 것은 방향과 거리로 두 가지 특징을 한꺼번에 쓰는 수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근데 방향이 여러 방향입니까? 막 동서남북 앞뒤 여러 개예요? 아니죠. 어떻게 돼 있어? 왼쪽 아니면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오른쪽 가면 우리가 아는 플러스. 절대값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해.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의 기호를 보면 수를 쓰고 양쪽에 이렇게 벽을 치면 이건 절대값의 기호가 돼요. 그래서 절대값을 직접 구해봤더니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부터 떨어진 거니까 음수는 뭐가 되냐면 부호를 바꾼 양수, 부호를 바꾼 값이 되더라. 그런데 양수나 0은 뭐가 돼요? 절대값이 자기 자신이 되더라. 이해됐을까? 괜찮아. 자, 예시 문제인데 바로 밑에 기본 예제는 답이 붙어 있으니까 답을 읽읍시다. 자, 보자고. 1번 플러스 7.19는 7.19 자기 자신이라고. 그러니까 이 밑에 이렇게 써. 플러스 7.19.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생님 부호 없앤 수예요.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것도 맞는 표현이지. 왜냐면 원래 유리수라는 것이 부호와 절대값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호는 방향을 의미하고 절대값은 거리를 의미하잖아. 그러니 절대값이라 하면 이 방향을 무시한 채 거리만 나타내세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호를 무시했다 또 말이 돼요. 여기서 양수는 자기 자신을 생략할 수 있죠. 어쨌든 양수의 절대값은 자기 자신으로 나온다. 근데 2번 볼게요. 마이너스 8은 어때요? 부호를 없애면 플러스 8이 되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보면 절대값이 그냥 마이너스를 없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어떻게 바꿔? 부호를 붙여서 플러스 8로 이렇게 바꿔 놓으세요. 그래서 음수는 절대값을 찾아보면 부호가 양수로 바뀐 수다. 괜찮아? 3번 볼게. 마이너스 2분의 5도 똑같습니다. 플러스 2분의 5. 여기까지 써놔야 돼. 그러니까 옆에다 이렇게. 이래야 명확하게 음수가 양수가 되었다. 그래서 절대값을 찾아보면 양수는 어떻게 돼? 자기 자신. 0도 자기 자신. 그런데 음수만 플러스로 바꾼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확인 문제 한번 볼게요. 절대값이 3인 수가 있는데 그 수의 거리를 물어봤어요. 자, 절대값이 3이다. 절대값이 뭐라고? 아니, 절대값이 무슨 뜻이냐고. 그럼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이면 방향을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방향이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지. 그러니까 절대값이 3인 수는 뭐랑 뭐가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이 되겠지. 봤더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냐? 마이너스 3으로부터 3까지 거리는 얼마일까? 여기서 여기까지 6칸. 총 얼마? 6이 되겠다라는 거죠. 잘했어요. 자, 수의 크기 비교 아까 설명을 했는데 딱 요 수직선이거든요. 오른쪽으로 간 수가 더 크다.
선생님이 아까 크다 작다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에다 비교하면 좋다 그랬냐면 온도를 생각해 보라 그랬어. 온도는 자, 춥다 그러면 수의 크기가 작다. 덥다 또는 따뜻하다 하면 수의 크기가 크다. 이 생각을 하라 그랬지. 온도를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은 누가 더 클까?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어. 누가 더 클까? 마이너스 1이요. 그렇지.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영하 4도랑 영하 1도 중에 뭐가 더 따뜻해? 또는 뭐가 더 추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영하 4도가 더 추운 거죠. 영하 1도가 얘보다 더 따뜻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아시겠어요? 수직선에서 보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거야. 저쪽 방향으로 가면 계속 작아지는 거야. 오른쪽으로 하면 계속 커집니다. 이거 원래 우리 수직선상에서도 똑같았어요. 그쵸? 원래 초등학교 때 음수를 배우기 전에도 똑같았다고. 어? 그래서 자 여기 별표 요거 3개 별표 자 기본적으로 음수 0 양수는 영하 0 영상 이렇게 온도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영상은 0도보다 따뜻하고요. 음수는 0도보다 추운 거죠. 기본적으로 음수는 0보다 작고요. 양수는 0보다 큽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야. 그리고 나서 양수는 절대값이 큰 수가 커요. 양수는 우리가 원래 알던 수잖아. 그러니까 양수끼리 비교할 때는 이걸 굳이 양수다 음수다 구분하지 말고 우리가 원래 초등학교 때 했던 크기 비교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할 수 있는 게 어느 부분이냐? 바로 음수다. 자, 여기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작은 수가 더 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봐봐. 응? 아, 요게 무슨 뜻이냐면 음수를 비교하는데 절대값 부분으로 비교한다는 뜻이 뭐냐면 절대값이 작으면 어느 쪽에 가까운 거죠? 0에 가까운 거지. 그러니까 음수 쪽에서만 보면 음수끼리만 보잖아. 음수라는 부분만 여기만 쳐다보면은 0에 가까운 수가 있고 0보다 멀리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이 수를 A하고 B라고 해봅시다. 누가 더 커요? B요. B가 더 크죠? 근데 특징을 보면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A가 더 멀어요. 그치? 마치 영하 10도랑 영하 1도를 비교하는 것 같지? 자, 누가 더 추워? 영하 10도가 더 추운 거지. 아, 그래서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작은 수, 즉 어디에 더 가까운 수? 0에 더 가까운 수가 더 크다라고 말해요. 이해됐을까? 음수에서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 1번. 부호가 다른 경우는 절대값 볼 필요도 없어요. 부호가 다르다면 절대값 볼 필요도 없이 음수가 제일 작고 양수가 커요. 그런데 이제 같은 부호 안에서 비교하면 첫 번째, 양수끼리 비교할 거야.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 양수에서 비교할 거야. 이거 어떻게 생각을 했어? 초딩구리. 우리 초딩 때 했던 방법이야. 초등학교 때 계속 크기 비교했던 바로 그 녀석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제 우린 뭐만 조심하면 돼? 음수끼리 크기 비교할 때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여기가 제일 핵심이에요.
음수끼리 비교할 때가 제일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때인데, 그래서 온도를 생각해 보라고. 추운 정도. 0에 가까울수록 더 따뜻한 거야. 음수끼리 비교하면. 그래도 이쪽에 더 가까울수록. 응?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0으로부터 저 멀리 떨어지는 거잖아. 거기가 더 추운 거야. 이해됐을까? 여기를 잘 요약해서 개념으로 집어 넣으셔야 돼요. 오늘 정리한 개념은 이번 주, 다음 주 2주 연속으로 같은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2주 동안 오늘 선생님이 설명해 준 개념만 계속 할 거예요. 아직까지 괜찮습니까? 자, 다음 수를 크기순으로 나열하라고 했어요. 선생님 잘 보세요. 1번. 자, 크기순 1번. 무조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음수 쪽이 작고 양수 쪽이 0보다 커요. 자, 일단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뭘 나눠야 되냐면 음수들 0, 양수로 구분한다. 뭐라고? 음수는 음수끼리, 양수는 양수끼리, 0은 0 하나니까. 자, 그럼 비교해보면 0이 있죠. 자, 음수들 한번 써볼게. 뭐하고 뭐가 있니? 마이너스 2분의 9하고 마이너스 3.2가 있어. 양수는 뭐가 있니? 플러스 1.2하고 0.7이 있죠. 자, 그러면 음수끼리 먼저 비교해봅시다. 누가 더 작을까? 응? 소수로 바꿀 수 있으면, 분수지만 소수로 바꿀 수 있으면 소수로 비교하는 게 좋고, 그게 불가능하면 분수로 비교해야겠죠. 근데 얘가 얼마야? 그치, 마이너스 4.5지. 그럼 우리는 크기 비교할 때 마이너스 4.5랑 마이너스 3.2를 비교할 거야. 누가 더 커? 누가 더 따뜻해? 그렇지. 그래서 작은 수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마이너스 3.2가 더 크고 마이너스 2분의 9가 더 작아요. 0. 자, 그러면 여기까지 수 3개 확정했죠? 응? 이제 얘네 둘 비교하면 되는데 얘네 둘은 뭐야? 이 플러스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여기다가 플러스를 붙여도 되고 생략해도 돼. 근데 이 수는 뭐야? 우리가 원래 쓰던 수. 누가 더 편해? 누가 더 편해? 누가 더 작아? 0.7이 작아. 그리고 제일 큰 건 플러스 1.2. 자, 답을 쓸 때는 원래 문제에서 표현했던 수로 표현해 주시면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어때요? 많이 어려웠나요? 할만하죠? 조금만 적응하면 여기 정수와 유리수는 굉장히 해볼만 합니다. 자, 부등호는 사용하는 거, 이거 초등학교 때 했죠? 초등학교 때도 우리 부등호 사용했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안 봤거나, 처음, 안 봤거나 봤지만 기억이 안 나거나 좀 헷갈리는 게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만 추가할게요. 오케이? 원래 크기를 비교할 때는 뭐가 있냐면 A는 B보다 작다, A와 B는 같다, A는 B보다 크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비교할 때. 이해됐을까? 그래서 A와 B가 있으면 A는 B보다 작다,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A는 B보다 크다,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고 있었죠? 몰랐어? 자, 그럼 볼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는 B보다 작아. 이게 아니야.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아니야. 그러면 A는 B보다 크다지? 이거 아니고 A는 B보다 크다. A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을까? 크기 비교할 때. 자, 그래서 어디 부분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이 두 개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거든. 자,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거는 A는 B 이하죠. A는 B 이하다. 는
작거나 같다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 되게 중요해. 요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치. 크지 않다. 뭐라고? 그럼 얘는 아유 좋아. 오 좋아. 와 이걸 이해한단 말이야. 그럼 그게 어디냐면 여기야. 자 그래서 여기 하나 씁니다. A는 B보다 이상이면 뭐다? 작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상이면 크거나 같죠? 크거나 같다는 건 작지는 않다라는 뜻이야. 이하는 뭐냐? A는 B보다 이하면 작거나 같다죠? 작거나 같다면 뭐가 아니다? 크지는 않다. 그래서 이거는 크지 않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등호 표현이니까 이것도 오늘 개념에 좀 들어가면 좋겠어요. 오늘 개념 쓸 게 좀 많아 보일 수 있는데 첫 개념이니까 그래. 대신 요걸로 2주 분량이야. 2주 동안 요거만 가지고 계속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중간중간 잘 요약하세요. 그 다음에 이번 주만 지난주까지와 다르게 이번 주만 확인학습 일정 약간 바꿨으니까 조금 서둘러 주세요. 과제할 때. 실제로 문제 푸는 거는 이번 주는 좀 선생님이 조금만 넣을 거예요. 자, 확인 문제 7번 봅니다. 부등호 사용이에요. 1번 x는 3보다 작다. 어떻게? x를 그냥 이렇게 문자처럼 놓고 3을 놓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끝입니다. 그 다음 2번 별표. 뭐라고 했냐면 작지 않다, 크지 않다. 작지 않다는 뭐라고 할까? 뭐라고 바꿀 수 있어?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상. 크지 않다면 작거나 같다니까 이하라고 바꿔 써주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x는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3번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문자 x를 쓰는데 x를 뭐 왼쪽에 놓나 오른쪽에 놓나 큰 상관없어요. 4번 x는 1보다 크고 1.9 이하이다. 여기서 2번과 4번처럼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씩 막 이렇게 비교할 때는 가능하면 왼쪽이 작은 걸 쓰는 게 좀 덜 헷갈려요. 두 개짜리는 좀 괜찮은데.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개념 유형이랑 필수 예제는 선생님이 쭉쭉 풀 거고요. 필수 예제 한 2개 정도만 할 거고, 세 번째 필수 예제는 선생님이 한 홀수번만 풀고, 여러분들 짝수번 숙제 다음 주까지 할 거거든요. 문제를 쭉쭉 풀어내면, 맞아. 그래서 이번 주는 선생님이 조금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어쨌든 이번 주랑 다음 주는 계속 같은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수요일도 수업해요, 다음 주? 다음 주 월요일 수업이 없는 거야. 다음 주 월요일 수업 대신에 수요일 날 오전 11시. 그날 너네 그 총선 선거 때문에 학교 다 쉬거든. 그때 이제 오전 11시 하려고. 왜 안 돼? 선생님이 개인 인정이 있어서 이번 주만이야. 기본적인 것, 지금 방금 우리가 개념을 했던 것만 잘 이해하면 어이없을 정도로 쉽습니다. 자, 네모에 들어갈 말은 15% 증가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플러스 15, 1번이겠죠. 증가와 감소도 양의 부호, 음의 부호가 있다. 자, 0보다 7만큼 크다
라는 거는 7. 그치 0으로부터 오른쪽 큰 수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플러스 7이다. 3번 볼게요. 모든 정수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나눌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확해. 뭐가 빠졌어? 0이 빠졌어. 아, 완전 칭찬해. 아주 개념을 잘한 거야. 0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양의 정수의 개수, 양의 정수 괄호 뭐라고 읽어요? 양의 정수는 다른 말로 뭐라고 있죠? 자연수라고 읽는 거야. 양의 정수. 자, 양의 정수야. 플러스 부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생략 가능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음수 0 빼고 이렇게 봐봐. 3과 플러스 9 두 개죠. 그런데 여기 있는 3과 플러스 9의 차이는 3에는 플러스 부호가 없잖아. 그치? 왜? 플러스 부호는 뭐 하니까? 생략해도 되니까. 이해됐을까요? 두 개. 5번 봅니다. A와 B의 수를 찾으세요. A는 좀 쉽게 찾아져요. A는 그냥 이 값에 점이 찍혀 있어. 그치? 그리고 B는 우리가 아는 양수 쪽에 있는 거잖아. 원래 초등학교 때 했던 거. 그러면 3과 4 사이의 가운데 값을 뭐라고 읽느냐? 어떻게 읽어? 3과 2분의 1이죠. 3과 4 사이를 두 개로 나눠서 첫 번째 점이니까 3과 2분의 1. 그러면 뭐 대분수니까 가분수로 바꾸면 2분의 7이겠죠. 됐나요? 네. 답은 몇 번? 3번이겠다. A는 마이너스 2니까. 아직까지 할만합니까? 네. 아, 좋아요. 넘어가 봅시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부를 나타낸 건데 틀린 걸 찾으래요. 자, 영상 7도와 영하 2도는 플러스 7, 마이너스 2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읽으면 돼요. 자, 시간을 기준으로 2시간 후를 플러스 2라 하면 1시간 전은 마이너스 1이라 할 수 있습니까? 네. 지하 3층을 마이너스 3층이라고 하면 지상 10층은 플러스 10이라 할 수 있습니까? 좋아요. 자, 수입이 5,000원일 때 플러스 5,000이라 하면 수입이라고 하면 돈을 번 거지. 지출 3,000원은 마이너스 3,000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동쪽으로 50m 떨어지면 마이너스 50이라고 해보자. 그럼 반대쪽 150m 떨어진 지점은 뭐라고 할 수 있어? 플러스 150이라고 할 수 있겠지. 동과 서는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연수가 아닌 정수. 3번. 정수는 정수인데 자연수가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뭐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읽어? 정수 중에서 자연수는 양의 정수죠. 그러니까 양의 정수 아닌 것. 아니다. 2번 아니에요. 양의 정수 아니다. 그치? 일단 정수는 정수해야 되는데 정수 중에서 말이야. 정수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가 있고 정수의 정자가 같이 일어날 정자, 일식 차이 나는 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소수로 나타내거나 분수로 나타내는 수는 정수가 아닌 거야. 그치?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됐을까? 네. 어렵나? 3번 봅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럼 유리수 중에 정수가 아닌 걸 찾으라고 했는데 선생님 아까 약분할 수 있는 수가 눈에 보이면 이거는 바꾸어 놓으라고 했죠. 맞습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면 분수나 소수로만 표현할 수 있는 수를 말하는 겁니다. 답은 1번. 됐죠? 4번 갑니다. 자, A, B, C, D에 대응하는 점 그냥 찾아볼게요. 지금 요거 한 칸이 얼마씩 가는지 보면 4부터 여기 플러스 1이죠. 그럼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여기가 2, 3, 4를 의미하네요, 그냥. 그쵸? 됐나요?
이걸 찾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이거야. 마이너스 4부터 원래 플러스 1까지 이 거리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1까지는 거리가 얼마일까? 영하 4도부터 영상 1도까지는 온도 차이가 얼마야? 3도. 아, 4도, 4도. 진짜? 영하 4도부터 영상 1도까지 온도는 얼마 차이나? 5도. 5도 차이 나지. 근데 이 거리가 5인데 거리가 5잖아, 그지? 5를 5칸으로 나눠놨잖아요. 그러니까 요 한 칸 한 칸이 다 1인 거야, 그냥. 그러면 A부터 볼게. A는 얼마? 마이너스 5. B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2여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 써져 있네. 그쵸? 이거 그대로 읽으면 D가 0이고요. E는 2고 C는 4다. 여기에 이 양수는 플러스 9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됐죠? 5번 가봅니다. 정수만 찾으래요. 정수. 그러면 부호가 있는 양의 정수랑 음의 정수 생각해보면 자연수랑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자연수를 의미하는 거죠. 0도 포함이고요. 자, 봅시다. 5 되고 소수나 분수로 나타내야만 하는 수는 정수가 아닙니다. 0 되고 자 2분의 6이 3이죠. 됩니다. 안 되고 되고 이건 3분의 1이죠. 약분하면. 그러니까 안 됩니다. 빠르게 찾을 수 있겠어요? 자, 다시 정수 그러면 1 차이 나는 수들이잖아. 가지런한 수들. 그러니까 정수는 소수나 분수로만 나타내는 수는 안 돼. 이해됐어? 아, 소수, 분수 안 되는. 이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안 된다가 아니라 분수 같은 경우 약분하면 그쵸? 약분이 가능해서 이렇게 3이 될 수 있는 수는 정수가 돼요. 그래서 자연수 마이너스 분수여도 약분돼서 그 자연수. 그쵸. 음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 볼게요. 자, 일단 한 문제씩 봅시다. 정수를 찾으랬네요. 정수에다 동그라미 해봅시다. 그냥 정수인 거. 이거 2로 바꿔놓을게. 정수인 거 먼저 동그라미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정수 4개 맞죠? 유리수는 7개다. 여기 보이는 수는 다 유리수죠? 보이는 수는 다 유리수야. 자, 자연수 체크해 볼 건데, 자, 음수에다가 요렇게 하면 음수라고 해볼게. 요렇게 음수야. 그럼 자연수는 이 넷 중에 보면 2하고 6 2개 있죠. 맞아요? 그 다음 음수는 3개 있다. 선생님이 아까 음수에다가 이렇게 체크 표시했지? 음수 3개 맞아요.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러니까 유리수는 유리수인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했죠. 그럼 1번, 2번을 연결해서 봐봐. 전체 유리수 몇 개야? 그냥 5번, 4번이랑 똑같은. 아니야. 5번, 4번 좀 달라. 자, 봐봐. 정수가 아닌 유리수인데 지금 유리수 전체 몇 개 있어? 그러면 정수가 현재 몇 개 있다 그랬어? 그러면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면 그렇지. 유리수는 3개다. 그럼 보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지. 동그라미 안 한 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야. 동그라미 안 한 거. 여기까지 이해됐어? 구분할 수 있겠어? 자, 7번 볼게요. 정수는 유리수입니까? 정수는 모두 유리수가 됩니까? 네, 좋습니다. 정수는 양의 정수형, 음의 정수로 나뉩니까? 좋습니다. 0은 자연수가 아닌 정수입니까? 저게 무슨 뜻이야? 정수는 정수인데 자연수가 아닌 정수이냐고 물어봤어. 맞죠? 정수 중에 자연수는 양의 정수잖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0은 양의 정수가 아닌
정수에 들어가나요? 맞습니다. 3번 맞는 거고요.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랑 음의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나요? 0이 그렇죠. 항상 조심해야 돼요. 4번이 틀렸어요. 옆에다 뭐라고 써야 돼? 0이 있다. 이거 되게 조심해. 0도 있다. 정수가 안 되는 유리수도 있지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수는 양수, 음수로 구분합니까? 아니라니까? 수는 양수, 음수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항상 0을 빼먹으시면 안 돼요. 8번 볼게요. 오른쪽 두 번째 수라면 봐봐. 이렇게 수를 이렇게 나열할 거잖아. 몇 개 있어? 5개를 대충 이렇게 놓을 수 있다고 치면 오른쪽 두 번째 수를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볼게. 얘 수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음수에다가 이렇게 V자 할게요. 체크. 음수 몇 개? 음수 3개. 그 다음 뭐 있어? 0. 양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는 양수가 되고 수의 크기를 떠나서 음수 몇 개? 음수 3개가 이쪽에 있겠지. 3개의 음수가 누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를 떠나서 선생님 아까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일단 음수끼리 보고 0 보고 양수 이렇게 보라 그랬잖아. 일단 이렇게 먼저 분류를 해봤더니 어때? 오른쪽 두 번째 수가 처음부터 딱 나오죠? 얼마입니까? 3. 어? 0이에요? 0이죠. 오른쪽에 두 번째 수. 봐봐. 수를 배열하면 음수 3개가 왼쪽에 있겠지. 그 다음 0이 있고 양수가 있잖아. 양수는 3이 맞고. 그런데 오른쪽 끝이 아니라 오른쪽 두 번째 수를 물어봤으니까 무조건 얼마야? 0이야. 이건 계산해보지 않아도. 음수 3개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번 문제에서는 없었어. 그러면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수의 크기를 비교하던 일단 음수끼리 묶고 0, 양수끼리 묶고 이렇게 3등분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3개를 나눠서 그 다음에 필요하면 여기에서 또 비교를 할 수도 있고 이번 문제는 비교할 필요도 없었어. 괜찮을까? 9번 볼게요. 7과 마이너스 3을 나타내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자, 이 문제 별표. 7과 마이너스 3을 표시하고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으래요. 7이 오른쪽에 있고 마이너스 3이 왼쪽에 있고 여기 0이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상태를 떠나서 말이야. 그냥 두 수가 이렇게 있어. A와 B가 이렇게 있어. 두 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은 어디 있을까?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가운데 점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가운데 중 써서 중점이라고 해. 뭐라고? 가운데 점. 그래서 9번 옆에다가 중점이라고 써. 중점. 그 다음에 A, B라고 쓰고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이렇게 별. 이걸 의미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거 찾으면 돼. 그러면 쉽게 말해서 A와 B 사이의 거리를 알아야 이걸 반토막을 내지요. 그치? 자, 생각해. 마이너스 3과 7까지, 마이너스 3부터 7까지 거리는 얼마일까? 생각해낼 수 있겠어? 자, 영하 3도에서 7도가 되려면 얼만큼 온도를 올려야 돼? 이런 말이야. 12도 11도인가? 어떻게 될까? 칸을 세봐도 돼. 자, 여기 몇 칸가? 3칸가. 0부터 7까지 몇 칸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리가 3이고 거리가 7이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 끝에서 끝까지는 얼마일까? 10칸이 되겠지. 그렇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모두 10이야. 그럼 가운데, 여기에 이제 가운데는 얼마일까? 가운데까지 거리는 각각 얼마일까? 그렇지. 그러니까 1번 두 점의 거리는 얼마였어? 3칸 가고 7칸 가는 거 더했죠? 10칸이죠. 왜냐면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면 여기 3칸에다가 여기 7칸을 다 더해야 이 거리가 나오잖아. 그치? 두 번째, 그러면은 중점까지의 거리는 얼마야? 당연히 5가 되겠지. 중점을 딱 찍으면은 가운데 점을 빡 하고 찍으면 여기까지 50 가겠죠. 그럼 이 점은 어딜까를 생각을 해보자. 그치. 어디서부터 찾기가 쉬워? 마이너스 3부터 찾는 것보다는 7보다 5칸 뒤로. 여기까지 이렇게 찾는 게 더 편하겠지. 그러니까 음수에서부터 출발하면 3칸 오고 2칸 더 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근데 우리가 훨씬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7에서 5칸 뒤로. 이게 더 쉽지. 그래서 어디야? 답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직선을 그려서 풀어야 돼요. 진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어때? 마이너스 3보다 5칸 위로 올라간다. 즉, 영하 3도에서 5도 올리면 2도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7에서부터 찾는 게 좀 더 빠르죠? 7 빼기 5 하면 되니까. 그치? 자, 10번은 봅니다. 그냥 요렇게 5개의 점이 있는데 좌표도 한번 알아봅시다. A 좌표 읽으래요. A는 어떻게 돼요? 자, 봐봐. A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를 몇 등분했냐면 4등분 했어. 4등분. 그치? 4등분 했고 4등분 한 것 중에 몇 번째 점이야? 세 번째 점이지. 그럼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겠죠. 그 다음에 2를 지나서 4등분 한 것 중에 세 번째.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이것은 1과 4분의 3 부분만 가분수로 바꾸면 4분의 7이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7이 맞습니다. 되겠어요? 이거 쓰셔야죠. A 밑에다가 이렇게 쓰셔도 돼요. A 밑에다가 이게 크게 썼으니까 A 밑에 이렇게 쓰면 되고 2는 2번은 이 대문자 2에 대한 이야기잖아. 근데 이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거야. 봐봐. 어떻게 써요, 여기는? 2를 지나서 4등분 한 것 중에 첫 번째 점. 4분의 9. 되겠어? 그래서 점 2는 찾기가 매우 쉬워요. 우리 원래 초등학교 때 했던 거예요, 양수는. 마저 읽어봅시다. 현재 나타내고 있는 점, 유리수는 5개. 점 5개인가요? 이건 뭐냐면 유리수가 5개다. 이건 뭐냐면 그냥 점의 개수 물어본 거나 똑같다. 표시한 점 5개죠. 자, 음수 3개다. 음수 쪽 한번 볼게 그러면. 지금 보면 그렇지. 0을 기준으로 여기 음수 2개, 양수 3개 있잖아. 음수 3개가 아니고 음수 2개네요. 됐죠? 자, 정수가 있는지 보래. 근데 여러분들 정수 확인할 때는 뭐가 좀 편하냐면 정수 자리를 약간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야. 별이 됐던 동그라미가 됐던 정수 자리만 이렇게 표현해 봐. 자, 정수에 딱 걸리는 좌표 있어 없어? 없다면 정수는 없는 거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수식선 문제 풀 때는 정수 자리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별 모양 해 놓으면 좀 편해요. 자, 됐나요? 자, 11번. 5개 사이의 거리가 모두 같을 때 2를 나타내는 값 찾으세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한번 찾아는 봅시다. 오케이? 마이너스 2부터 10까지가 지금 나와 있죠. 마이너스 2부터 10까지야.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부터 10까지 거리가 있는데 이것을 몇 개로 쪼갰을까? 3칸으로 쪼갰어. 맞아? 그러면 1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플러스 10. 10까지 거리. 얼마야?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까지. 몇 도 올려야 돼? 좀 어려워? 마이너스 2. 그렇지, 12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중간에 0을 생각을 해봐. 0을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2부터 10까지 얼만큼 가야 돼? 여기 2칸 있고, 여기 10칸 가야 되죠? 그래서, 얼마? 거리는 12지. 그런데 이거를 몇 등분했어? 12라는 거리를 지금 몇 개로 쪼갰어? 3개로 쪼갰지? 그러니까 한 칸에 얼마? 4씩 움직이는 거지. 한 칸. 한 칸에 4씩 움직여. 근데 점 2는 어때? 1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갔어요? 왼쪽으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갔죠. 오른쪽으로 얼마? 4칸. 4만큼. 한 칸. 4만큼.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씩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 거리가. 그럼 14예요. 그렇지. 10으로부터 4만큼 더 앞으로 갔으니까 14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10 더하기 4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건 아니겠죠. 이게 어려워서 이제 이 문제를 낸 건 아닐 거고 바로 요걸 할 수 있겠느냐는 거야. 핵심은 이거지. 마이너스 2부터 10까지 거리를 알 수 있니? 그럼 그거를 3등분 해봐. 한 칸에 4씩 커지네. 저걸 찾는 거였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필수예제. 그 다음 필수예제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오늘은 자, 개념 유형 볼게요. 자,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얼마? 아까 절대값 특징을 보면 그렇지. 음수는 어떻게 돼?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인데 음수는 부호를 바꿔서 나오고 양수는 자기 자신. 0과 양수는 자기 자신으로 나오고 음수는 부호를 바꿔 나온다. 기본이었어요. 자, 갑니다. 2번. 절대값은 항상 양수이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뭐가 있죠? 그렇죠. 여기 옆에 쓰세요. 0도 있다. 항상 까먹으면 안 돼요. 어디서든. 절대값이 1인수는 두 개다. 맞습니까? 절대값이 뭐라고?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근데 이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인수는 몇 개 있어요? 그렇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두 개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절대값이 같은 두 수는 같은 두 수인가요? 그쵸? 절대값이 같더라도 부호가 플러스인 거 하나, 마이너스인 거 하나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이번의 답은 그렇습니다. 자, 1과 4는 누가 더 큰가요? 양수끼리 비교니까 우리가 원래 알던 수죠. 누가 더 커? 플러스 4가 더 크지. 양수끼리 비교는 우리가 원래 알던 수의 크기다. 5번 볼게요. 자, x는 2보다 작다를 나타낸 것 답은 딱 보여. 1번. 2보다 작다. 자, 이제 필수예제 한번 해볼게요. 자, 플러스 5의 절대값 A, 마이너스 4의 절대값 B를 구해서 더하래요. 자, 플러스 5의 절대값은 얼마? 5. 이렇게 쓰면 돼, 그냥.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4. 둘을 더하면 끝. 9. 자, 다음 중 대소 관계로 옳은 것은 1번부터 봅니다. 선생님이 크기 비교할 때 뭐 하라 그랬어? 다시 한번. 음수, 영, 양수는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했죠? 그리고 양수끼리 비교는 우리가 이미 알아.
우리 이거 이미 알고 있다야. 그치? 그러니까 음수끼리 비교할 때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1번 봅니다. 음수가 양수보다 크대요. 맞습니까? 아니죠. 2번 봅니다. 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중에 누가 더 클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더 크지. 자, 누가 더 추워? 마이너스 3이 더 추워. 그러니까 큰 쪽을 찾으려면 누가 더 따뜻해? 영하 2도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0은 음수보다 큽니까? 네. 맞습니다. 0은 음수보다 커요. 기본입니다. 3번이 맞는 거죠. 4번, 5번은 뭐 기본 음수 비교인데. 자, 다음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예요. 자, 이건 수직선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어디서부터냐면 마이너스 4 이상 5 미만이잖아. 그치?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돼. 일단 중간에 0이 있을 거고 음수 쪽에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 있겠죠. 그 다음에 양수 쪽에서는 1부터 4까지가 있겠죠. 5는 포함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치. 5는 포함하지 않아. 구멍이 뻥 뚫렸어. 자, 그럼 이제 개수를 세볼게. 1부터 4까지 몇 개? 1, 2, 3, 4, 4개. 그럼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4까지 몇 개? 개수. 아니 4개. 그치? 1, 2, 3, 4 똑같아. 거기다 마이너스만 붙였을 뿐이야. 그 다음에 0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총 개수 몇 개? 그치? 4개, 1개, 4개 해서 9개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음수 쪽에 몇 개, 양수 쪽에 몇 개 이렇게 나눠서 세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라고요? 음수 몇 개, 양수 몇 개 이렇게 세는 게 좋다고. 0은 빼먹으시면 안 돼요. 자, 0을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뭐라고 했지? 절대값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거리로만 가장 멀리 떨어진 거. 그러니까 양수 쪽 방향이다, 음수 쪽 방향이다는 무시하고 그냥 제일 멀리 있는 거. 3번. 답은 3번. 자, 절대값을 써보면 이거는 절대값을 씌우란 이야기죠. 요렇게. 즉 부호를 무시하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방향을 무시하고 크기니까 부호를 무시하고 크기 이렇게 읽으셔도 좋아요. 3과 6분의 1이고 1과 2분의 1이고 얘는 4고 얘는 3과 3분의 2고 얘이지 뭐. 제일 멀리 떨어진 거. 됐죠? 괜찮아요? 자, 6번 봅니다. 절대값이 10인수 사이의 거리를 얼마? 절대값이 10인수는 두 점이 있는데 그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절대값이 10인수는 뭐가 있겠어? 마이너스 10과 10이 있겠지. 근데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잖아. 근데 0까지 거리가 얼마야 각각? 10, 10이지. 그러니까 영하 10도에서 영상 10도까지 온도차는 20도, 20. 좋았어요. 7번 봅니다. 빠르게 읽어볼게요. 양수는 음수보다 큽니다. 맞습니까? 아유, 추루.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0입니다. 맞습니까? 절대값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니까 제일 가까운 거. 0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거 누구야? 0이지. 0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건 자기 자신이다. 양수에는 큰 수가 크다. 맞죠? 음수에서는 큰 수가 더 작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질수록 더 왼쪽으로 갈수록 작은 수가 돼요.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절대값이 더 크다? 그렇진 않아요. 이건 false. 방금도 했는데 뭐 만약에 0이 여기 있으면 A와 B가 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0으로부터 가깝지 않죠? 음수에선 그렇지 않아요. 그죠? 끝났어. 넘어갑니다. 8번. 대소관계에 옳은 것은 1번부터 볼게요.
홀수번 먼저 좀 크게 해서 볼게요. 홀수번 먼저 볼게요. 요렇게 3개. 자, 음수는 자, 0, 양이야. 음수 쪽에서는 이걸 항상 생각해. 더 멀리 있는 쪽이 더 작은 거야. 영하 12도가 더 추운 거야. 맞지?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 3번 볼게. 이건 좀 통분을 해봐야지. 이건 15분의 5고, 이건 15분의 6이잖아. 맞지? 그럼 어느 쪽이 더 추워? 15분의 6이 더 추워. 절대값이 더 크면 더 작아지는 거야. 음수에서는. 이해됐지? 자, 그 다음. 이 수는 그냥 3.1로 이렇게 바꾸는 거야. 맞지? 왜?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이 있으면 이 수 자체를 크기를 바꾸는 거야. 3.1로 바꿔서 읽어. 누가 더 커? 3.1이 더 크지. 그치? 자, 홀수번에는 맞는 답이 없네. 자, 짝수번으로 가볼게. 2번, 4번 가보자. 여기도 보세요. 누가 더 크냐? 마이너스 2.5가 더 크죠? 음수끼리는 작은 쪽이 더 커. 절대값이 작은 쪽이 더 커. 자, 4번. 이거 원래수로 돌려보내면. 그치? 이거 원래수로 돌려보내라 이런 뜻이잖아. 이렇게. 얘는 1보다 크죠? 이게 맞는 거야. 이건 맞는 거다. 답은 4번. 너무 어려워? 할 수 있겠어? 아, 훌륭해. 좋았어. 오늘 이거만 이해하시면 돼. 아, 훌륭한 친구들인데. 자, 작은 수부터 세 번째 수. 자, 봐봐. 지금 수가 총 몇 개 있습니까? 6개. 음수 몇 개 있어요? 음수 0, 양수가 있으면 음수 몇 개 있어? 3개 있네. 음수 몇 개? 3개. 0 있고 양수 몇 개? 양수 2개. 양수 2개 있어.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할 때 세 번째. 그러니까 얘를 수직선에 그릴 거잖아. 6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간격이 같다는 뜻은 아니야. 그냥 위치만 본 거야. 그랬을 때 음수 3개, 0, 양수 2개 이렇게 된다고. 맞지? 자, 이 수직선 꼭 그리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수. 왼쪽에서 세 번째 수. 이 수를 찾으라는 거야. 이해됐을까? 그러면 이제 음수 중에서 0까지 제일 가까운 녀석 얘를 찾으라는 거지. 음수가 3개 있을 거야. 3개를 비교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자, 마이너스 6분의 5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는데 여기 들어갈 애가 누구니? 즉 0까지 제일 가까운 애 누구니? 그렇지. 마이너스 6분의 5. 얘는 1보다 커버리잖아. 절대값이. 마이너스 4가 제일 작은 건 알겠지? 어우, 좋아. 잘하는데? 10번 볼게요. 자, 다음 유리수 자, 두 수 사이에 있는 정수. 이번에. 수직선 그리시면 돼. 여러분들, 크기 비교를 하거나요. 개수 셀 때 무조건 수직선입니다. 뭐라고요? 크기 비교나 개수 셀 때 무조건 수직선. 자, 생각을 해보자. 여기 마이너스 2.7이 있고 여기 4.5가 있어. 이거 먼저 쓰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선생님 따라 쓰세요. 정말 중요한 거야. 얘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습니다. 맞죠? 4.5는 4와 5 사이에 있어요. 맞죠? 그러면 개수를 세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 이해됐는가? 이 두 수 사이에 들어가 있는 정수니까. 그러면 그냥 써도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써도 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조금 연습이 되면 음수 몇 개, 양수 몇 개, 0 이렇게 써도 돼. 어쨌든 개수 세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 마이너스 2.7과 4.5를 쓴 다음에 핵심이 이거야. 양쪽에 이렇게 가까운 정수들을 꼭 표현해 줘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그 사이 값에서 들어가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인이 가능해. 자, 11번 봅니다. 절대값이 3분의 5 이상 7 미만인 수. 절대값.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아까 그런데 크기 비교할 때 뭐 하라 그랬지? 수직선 그리라고 했지. 그럼 0을 기준으로 양수 쪽에서 보면 3분의 5 이상 7 미만. 양수 쪽에서는 요렇게 되겠지. 이해됐을까? 7 미만이 정수의 개수야. 맞아? 3분의 5면 1과 3분의 2죠? 그럼 누구야? 여기서부터 2, 3, 4, 5, 6이 있지. 자, 그런데 음수 쪽에도 있단 말이지. 음수 쪽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3분의 5 거리니까 7. 얘도 7이 아니라 마이너스 7이지. 이 사이에 들어가는 수의 개수잖아. 맞지? 그럼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수의 개수랑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수의 개수는 서로 어떻게 했어? 그렇겠지. 여기 몇 개 있었니?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까지 5개 있겠죠? 이해됐을까? 그러므로 절대값 기준으로 보면 양수 쪽에서 개수 세잖아. 그러면 음수 쪽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도 돼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 12번 볼게요. 각각의 절대값으로 더하래요. 그러면 뭐야? 절대값으로 더하라는 건 부호를 무시하고 모두 양수로 더하라는 거죠. 어렵나? 그러면 4분의 9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2를 하라는 거야. 이게 12분의 27, 12분의 4 더하기 1이야. 뭐 12분의 31 더하기 1이니까 2와 12분의 얼마지? 7이구나. 7 더하기 1이니까 답은 3과 12분의 7인데, 자, 봐봐.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이 밑에는 그냥 여러분들 초등학교 5학년 덧셈이죠. 할 수 있다고. 자, 13번. 절대값이 작은 수부터. 절대값은 뭔데? 절대값이 뭐야? 그러면 거리만 재서 가까운 거부터야. 제일 가까운 게 누구야? 그러니까 B죠, B. 그 다음 봤더니 C. 그 다음 D. 그 다음 A. B, C, D, A. 4번. 살 수 있겠어? 자, 최저 기온이 낮은 지역부터 차례대로. 기온이 낮은 것부터. 야, 이건 너무 쉽다. 강릉, 울산, 서울, 제주. 추운 데부터 골라보세요. 그러면 강릉, 울산, 서울, 제주. 너무 쉽죠. 15번. 자, 봐봐. 15번은 어떻게 되냐면 두 수가 있대. B는 음수래. 근데 같은 거리에 마이너스 1이 있대. 응? A라는 점은 5에 있대. 그러면 B라는 점은 어딘가요? 이걸 물어본 거거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거리는 얼마일까? 영하 1도에서 영상 5도까지 얼마 올려야 돼? 6도 올려야지, 6도. 여기 6도 올려야 되지. 그치? 0까지 갖다 또 올려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1에서 6만큼 뒤로 가면 얼마가 나올까? 마이너스 7. 좋았어. 좋았습니다. 16번 보죠. 마지막 이제 거의 끝났어요. 마주 보고 있는 두 수는 절대값 갖고 부호 반대야.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전개도에서 마주 보고 있는 면을 생각을 해보자고. 자, 여기를 바닥면이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가 옆면들이야. 이렇게 옆면이고, 여기도 옆면이고, 여기가 마주 보는 점이네. 그죠? 선생님 볼게. 그래서 얘랑 얘가 마주 보는 거야. 플러스 25. 그러면 7하고 A가 마주 보네. 얼마냐? 여기가 더하기 7. 됐죠? B하고 C는 뭐라 그랬어?
잠깐만. B하고 C 사이에 있는 정수를 구하. B는 4 곱하기 A래요. B가 얼마야 그러면? 8이요. A가 7이잖아. 네. A가 7이니까 8이요. B는 28이네. C는 마이너스 28이네. 오케이? 부호만 반대라 그랬어. 마주 보면. 이해됐을까? 오케이. B하고 C 사이의 정수 개수? 몇 개일까? 아니야. B가 마이너스 28이죠. C가 28이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 어떻게 셌지? 아까 28. 1부터 28까지 몇 개 있어? 오, 28개. 근데 음수에서 똑같은 일이 생기네? 몇 개? 28개. 근데 0이 있잖아. 56개에다가 57개. 뭐 개수 세는 건 어렵지 않아요. 17번. 5분의 n이 절대값이 1보다 작게 되는 수 n값의 개수를 구하라. 네, 내려가요. 자, 17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숙제로 합시다.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추가 숙제는 안 하고 1차 학습만 요 범위 안에서 끝내요. 78초까지. 아닌가? 77초까지. 77초까지 1차 학습 해오시면 돼요.